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시골집이나 촌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물론 싸고 좋은 시골집을 구입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시청자분들님께서 만약에 매도자 입장이라면 마냥 좋은 시골집을 싸게 넘기겠습니까?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. 그죠?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. 하지만 싸게는 못 사더라도 시골집 살 때 후회하는 요 5가지 리스크만 알아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집을 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.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또 중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. 오늘은 그 5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어서 빨리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집이 싸다고 덜컥 샀다가는 큰 후회합니다. 많은 분들이 처음 시골집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아이고, 이렇게 싼 집이 있네. 그냥 얼른 계약해야겠다.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제가 드론 촬영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 편집을 조금 이제 잘했던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우리 멀리 계신 분들, 서울, 경기도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솔직히 지방까지 내려오기가 힘듭니다. 막상 영상만 보고 계약금을 바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흔히 말하는 가계약금이라고 그러죠. 아무리 물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임장 활동을 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 정도 물건은 바로 돈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모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계약금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막상 내일이 계약입니다. 그러면 이제 내일 12시 계약이면은 오전에 내려오시겠죠. 그런데 막상 이 현장에 가보면은 도로 조건이라든지 또 영상에 봤던 방 크기 또 내부 구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. 자, 이럴 때는 보통 이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안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요. 또 반대로 진짜 잔금까지 다 치르고 막상 들어가서 그 집을 보니까 이제 수리비가 집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정말 이런 경우 있습니다. 또 아니면 살아가다 보면은 지붕이라든지 화장실 또 보일러 이런 부분은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이는데 막상 겨울이나 장마철을 지나 보면은 문제가 터집니다. 그런데 그 현 시점에서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. 저희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적인 내고를 하면서 모든 하자를 다 인지를 하고 이제 책임을 이제 매수자가 진다고 이렇게 특약을 작성을 하죠.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미리 다 알 수가 있는데 좀 시일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그런 하자들은 현실에서는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. 이제 그럴 때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매수자분들은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전원주택을 살 걸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집을 살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. 시골집은 대부분 30년 어떤 경우는 100년도 넘은 그 집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집들은 반드시 수리비를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요. 유튜브 상에 나오는 화면 영상 보고 들른 가계약금을 보낸다든지 바로 계약합시다. 이런 거는 좀 많이 삼가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 물건은 있으니까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서 후회합니다. 보통 시골집을 보면은 좀 자연경관이라든지 또 조망이라든지 들판 이렇게 넓은 광경을 보는 그 조망권이 상당히 좋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그 바깥에 있는 계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안 살림하시는 사모님들은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. 아무리 공기가 맑고 조용하고 새소리 들리고 하더라도
보통 사장님은 이제 바깥에 나가시고 사모님만 혼자 계시다 보니까 상당하게 많이 불편하십니다. 어떤 그 사모님들은 이제 운전까지 못 하시면은 뭐 병원에 가든지 마트나 가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많이 불편하거든요. 특히 이제 뭐 50대, 60대 이후되고 또 뭐 고정적인 그 질환이라든지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병원이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. 뭐 처음에는 뭐 불편한 거 괜찮아. 그냥 그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조용히 살면 돼.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살다 보면은 그런 불편함이 또 부부간에 또 트러블로 나오고 또 막 가정적으로 많이 그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. 근데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운전을 못 하시는 사모님들이 더더욱 더 그러시고요. 그래서 반드시 그 시골집 볼 때 집만 보지 말고 주변 생활 인프라를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.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그 바깥으로 좀 잘 다닐 수 있을지 이런 거 인프라 같은 경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땅과 집의 권리 관계를 잘 몰라서 많이 후회하십니다. 이런 경우는 직거래 같은 경우는 거의 99%가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.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이런 시골집 중개계약은 이런 경우는 거의 99.9%는 없습니다. 약간의 흠이 있으면 절대로 중개까지 또 계약까지 성사를 시키지는 않는 게 그 정상적인 그 기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시골집은 도시주택하고 다릅니다. 그리고 주택이라는 특성상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 두 개 볼 수 있는 공적장부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두 가지 종류를 같이 봐야 되고 또 토지 대장, 건축물 대장 이 네 가지 공적 정보를 꼭 잘 보셔야 되고 또 소유자가 다 동일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대지가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 위에 또 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진입로가 사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나는 경우도 우리가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집이 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이웃집과의 그런 분쟁,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즘 뭐 직거래 플랫폼에 시골집, 촌집 많이 올라오는데 함부로 직거래 하시다가는 이런 그 피해를 입기 십상입니다.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미등기, 무허가 건물인데요. 뭐 여러분들 뭐 미허가, 무등기는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대출 빼고는 일반적인 주택과 똑같습니다. 뭐 독채 펜션이라든지 민박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전혀 거주하시는 데는 문제 없고요. 오히려 뭐 등기라든지 또 건축물 대장이 올라가 있는 주택보다 더 안전한 경우도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런 예를 들면은 그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. 너무 미등기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고 싸게만 구입하셔가지고 내가 주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 번째는 겨울을 버티지 못해서 이제 후회를 합니다. 시골집은 주택이라는 그 자체가 단열이 잘 안 되죠. 저희 뭐 시골에 있는 뭐 집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에는 그 단열재가 좋아서 그 집을 전체적으로 삥 둘러갖고 이제 그 단열재를 많이 보완을 하더라고요. 뭐 15T, 뭐 10T, 뭐 100T 이런 뭐 단열재를 보완을 해서 많이 그 좀 보충을 하던데 그만큼 겨울을 버티기가 시골집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볼로만 풀면 이제 밑에만 이제 방바닥만 뜨겁지 위에는 막 우풍이 막 바람 소리가 윙윙 지나가지 않습니까? 쉽게 말하면 뭐 창호도 틀려가지고 뭐 오히려 저는 그런 데서 자는 게 아주 뭐 잠도 잘 오고 또 코도 시원하고 코도 안 막히고 뭐 잠은 잘 오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집 괜찮은데 글쎄요 여러분. 하여튼 그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. 그리고 유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. 대부분 그랬어요. 어르신들이 시골에 가보면 겨울에 거의 뭐 내복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난방비가 아파트에 약 한 두세 배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웃 문제로 흔히 말하는 우리 텃세 많이 말하죠. 뭐 제 영상 댓글에도 텃세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뭐 텃세는 다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?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댓글에 또 이상한 또 그걸 분명히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그 시골에 정이 좋다 하지만은 이웃 문제로 쏙 썩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뭐 새로운 이제 외지 사람들이
그 집에 가까이 들어오면 뭐 경계 이런 문제, 또 길 문제, 농사일로 인한 다툼, 또 아니면 주위 어르신들께서 뭐 지나치게 또 간섭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. 자, 왜 이렇게 뭐 늦게 들어오노? 왜 저렇게 집을 고치노? 이런 이야기를 오가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. 도시 사람들은 이런 간섭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또 이런 관계에 적응하기 힘들고.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뭐 주변 이웃과의 분위기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뭐 제가 아시는 분은 어떤 두 분이 진짜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. 어떤 사모님은 마을회관 앞에 무조건 집을 구해야 된다. 그래야지만 마을회관 다니기도 쉽고 좋다. 또 어떤 분은 마을회관에 가까우면 절대로 안 된다. 왜? 마을회관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? 마을회관과 아주 동떨어진 멀리 있는 집을 찾아주세요.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시골집은 실질적으로 로망만 보고 들어가면 많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죠. 하지만 이런 5가지 정도만 좀 잘 피하시면 어느 정도 거주하시기는 좀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골집 살 때 후회하는 5가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